Excuse me. Hey, how'd you do? How'd you do? How'd you do? I must do better, sir. 매일같이 자살을 꿈꾸는 조. 어릴 적 아버지의 학대와 전쟁에 파병됐던 트라우마가 늘 그의 일상을 지배합니다. 청부업을 하며 노쇠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지만 그에겐 세상에 미련이 없어 보이죠. You scared me. Oh boy, scared me. Why are you watching that alone? 또 몸 곳곳에는 트라우마처럼 깊게 새겨진 상처 한가득 그의 지난 세월도 짐작해 합니다. 엄마를 살뜰하게 챙기고 돌아서면 또다시 자살 충동에 빠져드는 조. No.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fucking around with? There's water everywhere. Fucking around. 이처럼 그에겐 충동을 깨우는 엄마와의 일상이 늘 반복됩니다. Did your son tell you that he saw me? With a friend, you know, it's just a coincidence, man. 반면에 완벽주의자였던 그는 연락책인 엔젤의 아들과 지난밤 집 앞에서 마주쳤던 일로 알선자인 존과 직접 거래에 나서기로 합니다. Lotto calls me this morning. She's been missing all weekend. He doesn't want to get the cops involved now that he's running on Governor Williams' ticket. Josephine, too, is coming out of dry dock, thanks to this. 사건을 의뢰받은 직후 당선자인 보토 의원에게 찾아가 사라진 딸의 정보를 입수하죠. Nina. Her name is Nina. I've heard of these places. Underage girls. Senator, if she's there, I'll get her. 이를 착수하자 차를 렌트하고 목적지를 확인하는 등 조는 침입에 필요한 갖가지 도구들을 준비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간간히 떠오르는 지난 악몽들이 불현듯 나타나 조를 괴롭히고 세상은 온통 그의 트라우마를 발현시키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Don't make me wait! 환영과 현실이 혼재된 그의 일상처럼 우악스럽고 잔인해 보이지만 아이를 구출한 후까지 생각하는 세심한 면도 그에게 공존하죠. 또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기 직전 마치 의식을 치르듯 사우나를 찾아가 말끔히 씻어냅니다. 얼마 후 차 안에서 한참을 잠복하고 있던 그때 문제의 건물에서 나오는 한 소년을 발견하고 황급히 차에서 내리죠. Hey, excuse me. What's the fucking code? 4392. Good boy. 니나가 갇힌 곳으로 추정된 그곳은 바로 미성년 성착취가 이루어지던 성매매업소였죠. 소아 성기호증을 가진 신분 높은 도른자들이 출입하기에 삼엄한 보안까지 뚫어야 했던 조. 하지만 죽기 살기로 일을 처리하던 그는 단숨에 보안원들을 제압하고 어느덧 니나가 갇혀있던 3층에 도착합니다. Get up, can you hear me? My name's Joe. 순식간에 일을 처리한 조는 니나를 태우고 보토용과 만나기로 한 접선 장소로 향하죠. Hey, you want something to drink? Got you some water and some sodas. Taking home to your dad. Oh, we just have to wait here a little while longer. 짧은 시간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하는 니나.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보토 의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도 피할 겸 잠시 안전한 곳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죠. Hey, don't worry. Your dad's gonna be here soon.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제 막 구출된 니나에게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Senator Votto's body was discovered beneath the Tower Hotel in Midtown Manhattan. 성추문으로 자살했다는 보토 의원 소식에 충격을 받고 있던 그때 경찰 복장을 한 괴한들이 나타나 니나를 다시 납치해가죠.
무언가 큰 사건에 휘말린 걸 본능적으로 직감한 조는 가까스로 괴한들을 처리한 뒤 모텔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곤 총알이 박힌 어긋난 치아를 강제로 뽑아내고 고통스러워하죠. John, pick up the fucking phone, man. I fucking shot me and shot me in the face. 다음 날 그는 통 연락이 되지 않던 알선책 존을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처참히 살해된 존을 마주하자 연락책인 엔젤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죠. 하지만 그 역시 보란듯이 살해당합니다. 그 순간 조의 머릿속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하죠. 본능적으로 집으로 찾아간 그가 곧장 엄마의 침실로 올라가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는데 유년 시절의 트라우마에 함께 갇혀버린 엄마도 이미 그들에게 당한 직후였죠. 이제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어진 조는 아직 현장을 떠나지 않은 범인들에게 총구를 겨눕니다. Who killed my mother? Was it you or the other guy? 그리곤 총상을 입고 괴로워하는 괴한에게 희한하게도 진통제를 먹인 뒤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하죠. So you killed Vado? They killed Vado? Is that what it is? Where's Nina now? Williams. Governor Williams. 니나를 찾는 게 매듭을 푸는 일이라 생각한 조에게 괴한은 의외의 이름을 꺼냅니다. Trade them. 소아성 기호증을 가진 추악한 정치인 주지사 윌리엄스가 이 모든 사건의 배우였죠. 그 순간 모든 게 허탈해진 조. Was my mother afraid? She's sleeping. 증오의 경계가 무너진 건지 갑자기 죽어가던 괴한의 손을 잡고 함께 흥얼거리기까지 합니다. 한편 엄마의 시신을 차에 태우고 쓸쓸한 장례를 준비하는 조. 얼마 후 호수에 도착한 그가 이윽고 엄마와 함께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작별의 인사도 없는 세상을 등진 채 영원히 가라앉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고통받고 있을 니나에 대한 연민이 죽음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환영같이 나타납니다. 그러자 조는 주머니를 한가득 채웠던 돌을 빼내고 다시금 세상 위로 꾸역꾸역 올라오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조는 작심한 듯 주지사 윌리엄스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주지사의 저택에 도착한 그가 망치를 들고 유유히 내부에 들어서죠. 니나를 구한 그때처럼 이번에도 일사천리로 보안원들을 제압합니다. 그런데 힘겹게 찾아간 그곳에서 이미 살해된 채 널브러져 있는 주지사를 발견하곤 잠시 당황합니다. 얼마간 애꿎은 자신을 책망하며 울먹이던 조는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조심스레 그곳으로 향하죠. 소리를 따라 주방으로 향하자 그곳엔 피가 잔뜩 묻어있는 손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니나가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처럼 지옥에 들어선 니나. It's okay, Joe. It's okay. 조너선 에임스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이 작품은 사이코패스 아들로 화제가 된 전작 케빈에 대하여를 연출한 린 램지 감독의 작품이죠. 원작이 출간된 지 얼마 안 돼 제작될 만큼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심오한 관념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소아성 기호증에 대한 비판에 앞서 한 개인이 가진 트라우마가 일상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또 조각내는지
시시때때로 교차되는 장면을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큰 괴리감 없이 공감할 수 있는데요. 자살을 꿈꾸는 순간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와 우리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영화는 숫자를 세는 어린 조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조가 니나를 구하기 직전 니나 또한 숫자를 세고 있죠. 또 엄마와 함께 물속으로 빠져들던 순간 니나의 환영이 숫자를 세며 그를 깨웁니다.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던 그 행동이 똑같이 닮아있는 두 캐릭터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니나는 바로 조가 바라보는 그의 거울이었죠. 얼룩진 상처의 연민을 니나에게서 찾아내고 또 그녀를 구출하는 것으로 위로를 대신합니다. 영화에선 조를 연기한 호아킨 피닉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폭력적인 과거를 떨쳐내지 못하고 종종 고통 속에 갇혀있던 조는 현실로 돌아와 살기 가득한 눈빛으로 망치를 휘두르죠. 또 죽어가는 괴한 곁에서 노래를 흥얼거리던 그가 어느덧 니나가 처리한 주지사의 곁에서 한동안 아기처럼 울어버립니다. 그 누구도 호아킨 피닉스가 아닌 조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왠지 모를 짙은 고독함이 느껴지는 배우죠. 영화에 빠져 위태로워 보이기도 한 그의 모습을 89분간 지켜볼 수 있는데요.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니나를 바라보는 조. 그런 조가 바라보는 거울처럼 상처를 한가득 품고 있는 니나. 폭력으로 얼룩진 인간의 트라우마가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조각내는지, 니나라는 조각난 거울에서 자신의 연민을 찾은 한 남자의 아픈 자화상. 영화 너는 여기 없었다를 추천합니다.